수학의 정석의 저자 홍성대 선생님이죠. 패밀리 SUV의 정석의 저자는 바로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타는 무난한 패밀리 SUV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아주 교과서 같은 그런 차입니다. 매번 디젤 모델만 출시를 해오다가 이번에 새롭게 가솔린 모델을 들여왔고요. 그리고 일반 티구안 모델과는 다르게 올스페이스라고 해서 공간도 더 늘리고 그리고 7인승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차로 변신했습니다. 자, 무난함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나도 마음을 한번 먹어보면 입문해 볼 수 있는 그런 독일차, 그런 이미지도 갖고 있는 이 폭스바겐. 이 폭스바겐에서 선보인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SUV 모델이죠. 티구안 올스페이스가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차인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시죠.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 앞에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폭스바겐이 디자인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좀 단정한 그런 스타일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모델도 그런 전체적인 그림에서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이 그릴 부분에 한 줄 LED로 이렇게 데이라이트가 추가가 됐다는 점. 네. 그리고 전면부 하단 범퍼 부분이 조금 더 엣지 있게 디자인이 새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인 인상에서 얌전하면서도 좀 점잖고 좀 단정한 그런 이미지는 그대로 지키면서 가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2리터 가솔린 엔진에 186마력 그리고 30.6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합 연비는 한 10.1km 수준으로 보면 되고요. 일반 티구안 모델과 비교해서 이번에 보여드리는 올스페이스가 어떤 특징이 있냐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같지만 이 앞바퀴에서 뒷바퀴까지 이 사이의 거리, 휠베이스가 2680mm에서 2790mm로 약 10cm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길이는 20cm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뒷문이 이렇게 길어지고 그래서 안에 공간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도 올스페이스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전체적인 스타일은 기존 일반 티구안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휠을 보시면은 235에 50에 19 사이즈의 타이어를 쓰고 있고 휠 디자인도 기존의 폭스바겐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무난한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단정한 인상을 주는 그런 차기 때문에 옆면에서도 크게 기교를 부리거나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길이가 우리나라 투싼 차량보다는 조금 길면서도 산타페보다는 조금 작다. 그 정도 사이즈로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 후면도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일반 티구안이 가진 디자인과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폭스바겐이 그동안 고수하고 있던 어떤 고유의 이렇게 각진 디자인, 이런 디자인의 테일램프를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기역자로 디테일이 추가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심심하지 않게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는 7인승 모델입니다. 지금 현재는 3열 시트를 지금 접어놓은 상태인데 제가 이거를 다 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트렁크 부위에 있는 3열 시트를 펼치게 되면은 7인승으로 변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열에 타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인원을 더 태워야 할 때는 이렇게 시트를 세워서 또 태우실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접어 볼게요. 네, 이렇게 3열 시트를 접게 되면은 좀 더 널찍한 트렁크 공간을 쓰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2열까지 한 번에 다 접게 된다고 하면은 2열까지 접게 되면은 굉장히 아주 광활한 그런 트렁크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크기가 큰 짐, 특별한 짐을 실으시게 되더라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게 트렁크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 SUV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시기도 좋지만 주말에 이렇게 가족들하고 캠핑이나 이런 다양한 야외 활동 가셔서 차박을 하시기도 좋고요. 매트를 설치를 하셔가지고 차 안에서 주무시기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차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한번 보시게 되면요, 220V 콘센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편에는 이렇게 귀엽게 랜턴이 같이 준비가 돼가지고 요거를 빼서 직접적으로 어디 비추고
이렇게 뭐 야외에서 쓰시기도 좋게 그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아랫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 덮개를 일반적인 회사들은 이렇게 덮었을 때 이거를 붙잡고 있어야 되거나 따로 떼서 치워놔야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딱 세워놓을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감동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래는 러기지 커버가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할 수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짐칸에 뭐가 실려 있는지 안 보이게 가림막을 또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밑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2열 시트를 세워놓고 이 정도 되는 공간을 트렁크로 이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이 공간이 얼마나 되냐라고 제가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2열 시트 끝에서부터 이 도어까지의 거리가 한 107cm 정도, 그리고 가장 좁은 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좁은 폭이 한 100cm 정도, 그 다음에 가장 넓은 폭이죠.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이쪽은 넓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 폭은 140cm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렁크 도어는 전동식이기도 하지만 이지 오픈 트렁크 기능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어 내부 디자인도 기존의 폭스바겐이 갖고 있던 고유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진 듯한 이런 디자인이 전반적으로 들어간 게 특징이 보이고, 그리고 이런 스위치를 조작을 해봤을 때 굉장히 이런 작동하는 느낌이 견고하고 튼튼한 느낌이 든다, 그런 느낌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트렁크를 오픈하는 스위치가 따로 마련이 된 점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 실내도 외관에서 봤던 디자인하고 거의 동일한 컨셉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딱딱 선으로 끊어서 만든 듯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서 컨셉트를 거의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이 핸들은 제가 예전에 봤던 그 순수 전기차 ID4 모델하고 거의 동일한 핸들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수납 공간, 이런 부분을 작동하는 이런 느낌이나 전체적인 이런 느낌을 봤을 때 굉장히 차가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졌다,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뭐 크게 기교를 부리거나 막 이렇게 화려하게 멋을 부린 느낌은 없어요. 원래부터 폭스바겐이 스타일이 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어떤 무난한 그런 느낌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중앙에는 이렇게 8인치 내비게이션이 자체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 카플레이,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부분도 다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밑에 공조 장치도 이렇게 터치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 깔끔하게 디자인이 마무리된 점은 보기 좋기는 한데, 공조 장치나 이런 부분들, 뭐 오디오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물리적인 아날로그 버튼으로 제작이 되는 게 더 어떤 작동하는 부분의 편의성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최신차, 신형 모델이 나올수록 사실 이렇게 터치 방식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시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모델은 예전에 많이 봤던 드륵드륵하는 일반적인 기어 노브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또 길이가 되게 좀 짤막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그냥 노멀하게 만든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버튼들이 옆에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와 같이 USB-C 타입 포트가 2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 그 옆에는 12V C가잭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 또 이번에 특별한 점이 뭐냐면, 수납 공간을 여기 열어보면은 이렇게 다이얼이 하나 보입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은 에어컨 바람을 이렇게 수납 공간 안으로도 넣어줄 수 있게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얼 장치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 음료수 같은 거, 뭐 냉장고만큼 시원하지는 않지만 이 안에 넣어 두시고 이렇게 바람을 열어 두시면 좀 더 차갑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구안 올스페이스 7인승이기 때문에 이 조수석 하단에 보시면 빨간 색깔로 이렇게 또 소화기가 또 같이 준비가 되어 있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는 이름이 올스페이스인 것처럼 일단 2열부터는 공간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도 높게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앞뒤로 약 15cm 정도 이렇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등받이 각도 조절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앉아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앉았다고 했을 때 시트를 가장 뒤로 밀고
운전 속도 지금 굉장히 뒤로 밀어놓은 상태거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공간이 굉장히 넉넉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헤드룸도 썬루프가 이렇게 마련이 돼 있기도 하지만 썬루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답답함을 주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시트 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뭐 휴대폰이나 간단한 거 꽂아 두시고 쓰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일단 7인승이기 때문에 3열도 있거든요. 제가 3열에도 직접 한번 들어가서 앉아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레버를 꺾어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인데요. 이야, 원래 다른 차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3열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간다고 했을 때 그냥 뭐 간단한 요 근처에서 어디 그냥 간단하게 갔다 온다 할 때 어쩔 수 없이 탈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좀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타고 직접적으로 장소를 어딜 정해서 멀리 간다? 글쎄요, 조금 불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리터 가솔린 TSI 엔진이고 부드럽고 이렇게 좀 정숙하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신호 대기 중에 그 오토 스탑앤고 시스템이 작동하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그 디젤 차량들에 비해서 정숙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제시동이 걸리는 느낌이 잘 안 들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고 좋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작동을 잘 하고 있고, 앞차와 차간거리 유지, 뭐 차선 유지 이런 부분들도 문제없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아무래도 이런 보조 시스템이 작동을 해주면 운전이 조금 덜 피곤하고 좀 장시간 운전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몸이 좀 가뿐한 그런 효과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타는 차가 운전 보조, 뭐 차선 유지라든지 앞차와 차간거리 유지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승할 때마다 이런 차들을 타보면 굉장히 편하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오는 것 같아요.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8인치 내비게이션이 자체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를 통해서도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큼지막하게 띄울 수는 있지만 이 내비게이션은 이 폭스바겐 티구안 자체 내비게이션이지 이 내비게이션이랑은 달라요. 스마트폰 내비의 어떤 편리함을 느끼려면 이 화면 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같이 떴더라면 더 편리하고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이쪽에 보이는 그 공조장치, 이 조작 부위는 여러 번 이렇게 쓰다듬어서 온도를 조정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작동이 잘 됐는지 이 시선이 운전을 하다가도 자꾸 아래로 시선이 내려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행 모드를 노멀 모드로 바꿔서 한번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느낌이 정말 괜찮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가솔린 엔진 기반이다 보니까 소음과 진동이 굉장히 덜하고 뭐 디젤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이 노멀 모드나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했을 때 아주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모드가 바뀌었구나 하는 느낌을 분명히 주기는 합니다. 기어 노브 왼쪽에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보면 에코 모드,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그리고 인디비주얼 모드 이렇게 4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인디비주얼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미세한 조정, 조향이라든지 구동장치, 뭐 라이트 어시스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내 입맛에 맞게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일상적으로는 에코 모드로 이렇게 주행을 하다가 노멀이나 또 스포츠 모드로 바꿔보게 되면은 아주 눈에 띄는 변화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주행 모드가 바뀌고 악셀이 좀 더 민감해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변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는 기존에 자주 쓰던 그 듀얼 클러치 변속기에서 이번에는 8단 자동 변속기로 변경이 됐습니다. 체감이 크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은 분명히 들어요.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브랜드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게 고스란히 이렇게 차를 타보면서 운전하는 중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방지턱도 한번 넘어볼게요. 방지턱을 넘는 느낌이 그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은 안 드는데요. 여기서도 그렇게 부드럽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차는 가족형 SUV, 패밀리 SUV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 같은 어떤 교과서 같은 차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어떤 굉장히 무난하면서도 기본기에 충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떤 이런 폭스바겐이 보여주는 특징이자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옵션 사양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들어가 있을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5,098만 원 정도 선이기 때문에 할인을 받으면 4천만 원대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전기차가 싫으신 분들, 아직은 어떤 그런 내연기관 가솔린 차가 더 좋으신 분들은 이 폭스바겐 티구안 올스페이스 가솔린 모델 7인승 모델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시네코리아 신동민 기자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